안녕하세요. 2021년 9월 15일 마감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이런 기사를 많이 봤겠지만 이 350조 빅2, 350조 빅2 중국 부동산 재벌 헝다, 에버그린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헝다의 파산설, 글로벌 증시 위기가. 그래갖고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헝다 그룹이 이제 중국의 제2의 부동산 재벌, 부동산 그룹이죠. 그래서 지금 막 이것저것 막 그냥 다 벌려놨죠. 전기자동차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제약도 하고, 뭐 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를 엄청 많이 줘놓고, 또, 중요한 건 또 금융산업을 했는데, 금융에 대한 그 만기가 돌아왔는데, 이제 돈을 안 주고 있죠. 거기다 또 건설 현장도 뭐 중국 전국에 뭐 한 800군데인가? 그 정도 지금 뒷담한 그런 아파트들도 있고요. 건물들이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크죠. 그리고 그전부터 이제 중국의 이러한 그 부동산 관련된 이런 회사들이 하루에 한두 개씩 계속 무너지고 이제 부도가 나고 있었는데 그 결정타가 이제 헝다 그룹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이제 관심을 보는데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죠. 근데 이제 정치적인 인맥으로 봤을 때 이제 시진핑 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뭐 안 구해줄 확률이 좀 낮다. 이렇게 보는 게 또 시장에서 얘기되는 건데요. 뭐 이게 금융위기로까지 번지는 상황이 온다면 심각하지만 이렇게 먼저 이렇게 오픈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을 때는 좀 어느 정도 대비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파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죠.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이렇게 쓰나미로 오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견딜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럼 또 다른 기사 하나 볼게요.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기사는 이거죠. 대출 상한 유예가 10월 달까지죠. 요게 이제 다시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220조 시한폭탄이라는 이런 기사가 떴는데 뭐 이제 중소기업들하고 소상공인 내년 3월까지로 연기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좀 이게 생각보다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내용을 조금 보면은 여기 표에 잘 나타나 있죠. 만기 연장 금액은 이제 그 220조 중에 209조 7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금을 유예당한 게 이제 12조 1천억. 이자 상한 유예가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게 한 2,200억 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어쩌면 우리나라는 트리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계속 유예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기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연장이 되었지만 지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금융권에서는 이 이자 유예라도 재검돼야지 이자라도 먹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네? 이 금융 지원 조치에 따라 납입이 미뤄지고 있는 대출의 향후 금융 리스크 염려 이게 나중에 금융 리스크가 되겠죠. 제 건전성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도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자도 못 받고 지금 거의 2년 정도 보시면은 2년 정도 이렇게 큰 돈이 이자도 못 받고 그냥 유예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2년 후 내년 3월에 이게 끝난다고 봤을 때 그렇다고 이게 해결되면서 다 이자도 주고 뭐 원금도 상환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현재는 그냥 또 이렇게 유예를 시켜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럼 내년 3월 2022년 3월에는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죠? 이게 심각한 의문이 드는 거죠. 이때는 주식도 불안해서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터지면 금융권 부실로 바로 잡히면서 그동안 2년 동안 못 냈던 이자나 이런 거를 뭐 정산을 어쨌든 하겠죠. 그러면 그거를 과연 그동안 못 갚던 기업이나 그런 자영업자들이 갑자기 갚을 수가 있을까요? 돈이 생겨서 사업이 잘 돼서
결국 이건 부실화가 될 확률이 그냥 거의 100% 아닌가요? 부실화가. 어차피 그냥 목숨만 연명해 주는 건데. 이 부분을 일시에 금융권이 떠안아야 된다는 거죠. 과연 그럴 만한 우리나라 금융권이 체력이 되겠나 이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권의 지금 특징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똥을 많이 싸놨는데 이런 납입유해나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냥 이불로다 이렇게 덮어만 놔요. 냄새만 안 나게 덮어만 놔요. 냄새도 조금씩 새겠죠. 근데 이 안에서 막 썩는 거야, 썩어. 썩어서 막 썩은 내가 막 삐져나오려고 그래. 그래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기획재정부는 우선은 그냥 가자는 거지. 이렇게 냄새가 막 튀져나오려고 그래.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한심하지만 무책임한 거죠.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만 얘기하면서 그냥 뭐랄까 옛날에 보면 이렇게 한량이라는 얘기가 있죠. 선비. 그냥 풍류나 옳고 아 우리는 그래 건전해. 우린 인권이 좋아. 그래 인권, 팸이나 이런 저기들을 그런 소외된 사람만 살리면 돼. 하면서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뭔가 약자만 구하면 된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봐도 저도 그렇게 부자는 아니고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는 사람이에요. 도와줄 수는 있어요.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야 가난한 사람 니코르 뭔가 선한 사람 또는 좋은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건 니코르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죠. 뭔가 사기를 쳤든 일을 안 하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무조건 케어만 해야 되나요? 물론 먹고 살기가 힘들게 돼서 정말 굶게 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죠.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뭔가 이 사람들을 뭔가 그 착한 사람 이렇게 포장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있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든 그건 객관적인 뭔가의 그런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좀 주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음, 오르비텍하고 동구바이오 제약이 관련돼 있는 이 바이오노트 있죠? 바이오노트가 IPO를 내년으로 미뤘어요. SD 바이오 영향으로. 9월 원래 예심 청구를 계획을 했답니다. 8월로 나왔지만 이제 9월을 하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느낌도 9월에 할 것 같기도 했는데 요거를 이제 2월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르비텍하고 동구바이오제약은 요 그 바이오노트의 상장에 의해서 트리거가 될 것 같았는데 조금 뒤로 미뤄진 거죠.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다시 뭐 천천히 봐서 매수를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전에 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럴 확률은 좀 낮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SD바이오가 자꾸 요 저평가를 받고 있다. 요것 때문에 서로 몸집을 키우자 이거죠. 예.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저는 이때 되면 뭐 기관들이 자금이 넘쳐날 거다, 뭐 초라서 그러는데 그거보다 이제 시장이 많이 죽을 확률이 높겠죠. 내년 3월이면 어떻게 정확히 알 수도 없잖아요. 특히 막 이런 악재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그렇게까지 밝아 보이진 않죠. 근데 그때 상장을 하겠다니까 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서 바이오노트 관련된 오르비텍하고 동구바이오제약은 내년 초부터 잘 들여다보다가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게 없었는데 내년 초에는 이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 이제 전에 얘기했던 원풍이죠. 원풍이 차트를 보시면 이제 죽질 않고 계속 가네요. 한번 차트를 보죠. 네, 역시 원풍이 죽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풍에 보약이 된 거는 요 과정이죠. 요 구간에서 매집이 좀 잘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 계속 지지를 하고 있죠. 5일선을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잡아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체 시총이 작아요. 시총이 작기 때문에 1,004억이죠.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예. 원풍이었습니다. 부직포 만드는 회사. 네, 한일단조도 한번 보죠. 네, 한일단조도 이제 이 위로 올려놨죠. 어제 같은 경우 흐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긴 하락에서 나와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요 위에 올려놨죠. 그래서 차트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급등도 할 수 있겠죠. 예, 급등도 내일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수렴 구간을 벗어났습니다. 벗어나고 또 지지선들이 다 있죠. 내일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한일단조 내일 잘 보기 바랍니다. 예. 한일단조 탄두 관련된 로켓 탄두 관련된 회사죠. NK물산도 이제 빠지질 않네요. 빠지질 않아요. 아직까지 나쁘지 않죠? 예, 생각보다 잘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을 잘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 중요하겠네요. 내일 여기를 5일선을 하회 안 한다면 한 번 더 슈팅을 할 수도 있고요. 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슈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격을 채우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3자 배정하는 회사, 그 회사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죠. 어떤 회사를 인수할지 그거에 따라서 또 다시 또 재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K물산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수학인데요. 이수학이 이번에 흐름이 좋네요. 흐름이 좋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요렇게 한번 눌렸다가 다시 올라와서 계속 치고 올리죠. 이수학이 시세를 좀 줄 것 같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빠지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죠. 이수학이 좀 어차피 회사는 괜찮은데 이수 건설 때문에 좀 힘들죠. 근데 뭔가 요번에 시세 분출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학이었습니다. 네, 한국컴퓨터입니다. 전자화폐 관련돼서 한국 컴퓨터인데 오늘 큰 상승이 나왔죠. 그동안 계속 또 빠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주식들이 보면 이렇게 해서 한번 빠지고 또 빠졌다 구멍을 팠다가 다시 눌리는 척 하다가 강한 상승이 나오죠. 거래량 동반한. 괜찮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메우나가 중요하죠. 내일 한번 이 구간을 찍을 수도 있겠네요. 찍었다가 빠져도 빠질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승했다가 빠질 것 같아요. 한국컴퓨터 한번 잘 보죠. 이렇게 바닥에서 겨우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이수화처럼 이 구간에 있다가 이 바닥권에 있다가 여기를 뚫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한 이 구간까지 간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계속 시세 분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컴퓨터도 그렇게 움직이는지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컴퓨터였습니다. 네, 코아시아 같은 경우도 많은 하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했다가 또 똑같이 또 하락했다가 더 하락을 했죠. 오늘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회복을 시켜서 기대감이 되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까지는 최소한 한번 찍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위로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한번 배팅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아시아였습니다. 솔본을 한번 보죠. 솔본이 계속 빠졌는데요, 그동안. 솔본도 역시 오늘 여기를 찍었네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이중바닥을 찍고 여기 상승이 어제 잠깐 나왔다가 오늘 이렇게 갭이 생기면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요 구간을 찍었어. 그래서 솔본 같은 경우도 이제 근데 이렇게 갭이 좀 이쪽에 생겼죠. 그럼 이제 여기를 또 한번 메웠다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솔본도 많이 하락했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락했던 주식 중에 어쨌든 이렇게는 하락했던 주식이 여기 고를 파고 이런 식으로 한번 가서 이 구간까지 찍고 다시 여기서 안 빠지는 주식이 강하죠. 그랬다가 다시 가고 이런 주식이 가장 이상적인 주식입니다. 이런 주식을 찾기를 바랍니다. 솔본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ENM이
오늘 이제 그 자회사인가요? 자회사 관련돼서 기사가 하나 나왔죠. 바이오 회사.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 주식 역시도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오늘 이렇게 다 찍어줬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도 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뭔가 새로운 그런 활로를 찾고 있지만 이제 이런 수익 구조 면에서 한마디로 이익이 나야 된다는 거죠. 회사가. 그런 게 없으면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특히 더 이제 전체 시장이 조금 이제 안 좋아지면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수익, 먹거리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이런 주식들을 하기가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좀 급등을 했다 빠지길래 한번 소환을 해봤습니다. 더 ENM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팝콘 TV나 뭐 이런 그런 또 회사들을 또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링크 제니시스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관련된 회사이기도 하면서 또 이 삼성전자 AI 반도체 관련주로 지금 한참 얘기가 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하루 종일 계속 빼다가 종가에 이렇게 올렸죠. 이렇게 올림으로써 차트가 그동안 이런 긴 조정이었죠. 조정이었다가 결국은 이제 수렴을 해서 여기서 이제 오늘 정도지가 나왔죠. 도지. 물론 좀 밑에 부분이 좀 길긴 한데 도지가 나왔다. 바닥에서. 뭔가 방향성을 위로 밑으로든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가장 좀 매력적인 구간은 이제 이러한 수렴 구간이 이제 끝나간다는 거죠. 수렴 구간이 끝나간다. 그래서 수렴 구간이 끝나가는데 도지가 떴다. 도지가 떴어요. 도지가. 그래서 방향성을 잡겠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건 이제 이렇게 위로 가는 거죠. 이렇게 밑으로 가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 10월 7일인가요? 다음 달 10월 7일쯤에 이 뭐죠? 그 시스템 반도체 관련돼서 뭐 포럼 같은 것도 지금 개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삼성전자가 계속 매출을 키우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거에 이 링크제니시스 같은 경우도 뭔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차트적으로 해석했을 때도 뭔가 이제 그 시그널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좀 시그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에가 끝나기 전에 한번 링크 제니시스 한번 잘 보시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시그널들이 좀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좀 됩니다. 링크 제니시스 뭔가 주식이 상승을 하기 전에는 이 차트적인 뭔가 이러한 뭔가 수렴이든 뭔가 이런 구간들을 완성을 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 도지나 방향성을 잡으려는 그런 차트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링크 제니시스를 한번 소환해 봤어요. 그 링크 제니시스는 월봉상 봤을 때 이번 달에 이제 이런 구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서 다시 양봉으로 바뀌면서 이런 긴 장대 양봉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점을 뚫으면서 그 링크 제니시스 저는 기대합니다. 한번 내일 잘 보죠. 네, 그 다음에 현대 퓨처넥 같은 경우도 오늘 흐름상 이제 차트적인 해석을 했을 때 보시면은 이제 뭐 일봉, 주봉 역시도 이제 이런 부분을 찍어줬죠. 그래서 이렇게 양봉 3개의 음봉으로 눌러줬죠. 그래서 이번 주에 조정이 거의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차트로다 이런 모양새로 그냥 끝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올렸다가 눌러주는 차트.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가는 뭔가 이런 차트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지금 일봉을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상승하던 주식이 눌렸죠. 눌렸다가 뭐 한 번 더 누를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이렇게 세 개로다가 음봉 패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일은 좀 이런 양봉 구간이 나올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피처넷도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이제 주봉도 그렇지만 이제 월봉을 보시면 월봉 역시도 지금 빠져서 음봉으로 변했지만 여기 5일선 위에 올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들이 이 저항선이 없는 위로 이렇게 다 베껴놨다는 거죠. 현대피처넷 같은 경우 좀 기대가 됩니다. 내일 같은 경우 또 시간에서도 좀 오르긴 했는데 현대피처넷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뭔가 그 현금성 자산 그 KT 스카이라이프 매각 대금이 이제 그동안 이제 공정위를 통과하면서 허가가 났죠. 조건 허가. 그러면서 이제 입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요. 그러면서 또 그 돈으로다가 더 좋은 거는 그 돈이 이제 입금이 돼서 그 돈을 갖고 뭔가 새로운 좋은 그런 이제 미래 먹거리, 현대백화점 그룹의 그런 미래 먹거리를 제대로 산다, 이제 투자를 한다면 미래 먹거리요. 뭐 먹거리는 뭐 바이오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기존의 사업이 아닌 또 새로운 뭔가 살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런 회사를 현금으로 인수를 한다면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요. 요번에 5천억 들어오는 것까지 해서 대략 한 유가증권까지 해서 한 8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불안할수록 이런 현대 퓨처넷은 아마 이 월봉을 봐도 아시겠지만 이 긴 박스권 있죠. 이 박스권을 뚫은다면 그때부터는 지속적인 우상향을 할 거다. 계속.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피처넷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단기적인 뭔가 재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피처넷이었습니다. 내일 기대해보죠. 앞타머 사이언스를 보기 전에요. 우선 이제 이 부분을 좀 읽어보죠. 앞타머 사이언스에 대한 기사인데요. 폐암 진단 키트를 넘어 이젠 암 치료 정조준 이런 기사가 나와 있죠. 코로나 치료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이전이 있죠. 기술 이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암 진단 키트는 뭐 이제 허가도 나고 해서 지금 해외에서도 같이 판매를 하려고 해서 이게 또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술 이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요. 뭐 앞담어는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그게 오래된 기술이 아니에요. 신기술이에요, 신기술. 신약을 개발하는 신기술이 됩니다. 신기술. 그래서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신기술인데, 그래갖고 이제 어떤 기술인지 알려고 중장기적으로 앞타머가 시장에서 꽃을 피우게 하는 게 목표라는 뭐 대표이사의 말도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특정 분자와 결합하는 앞타머 핵산이죠, 핵산. 3차원 핵산 구조죠. 그래서 뭐 더 정밀하고 더 조그매요. 그리고 질병 단백질 찾아내는 화학 항체, 외국 제품 비해 저렴하고 정확해 해마다 시장이 성장을 한다는 거죠. 앞타머라는 그러한 뭔가 신약이나 뭔가 여러 가지 그런 개발하는 그런 플랫폼이죠. 이제 이렇게 대표이사님이 나왔는데 조금 더 내용을 보시면 앞타머는 3차원 구조를 통해 특정 분자에 결합할 수 있는 핵산이다. DNA와 RNA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그래서 이제 1990년대 초반 레리골드 미국 콜로라도대 박사팀이 세계 최초로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초 이제 한 30년 정도 됐다고 보면 되죠. 30년 정도의 그러한 그 신약을 개발하는 한마디로 플랫폼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죠. 신기술. 상체보다 분자크기가 작아 약물을 세포에 잘 전달할 수 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표적 물질을 감싸듯이 결합해 응용 범위가 넓다. 항체로 불가능한 난치성, 그러한 뭔가 치료에도 적합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음, 앞타머 사이언스는 국내 최초로 앞타머를 발굴하고 제품화에 성공. CT로도 찾아내기로 혈압 내 폐암 단백질, 이 폐암 단백질을 CT로도 찾아내기 어려운데 요거를 진단 키트나 이 회사의 1호 상품 진단 키트로 해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카트에 넣으면 앞타머와 결합해 암 단백질이 있는지를 판별하는 제품이다. 그래서 이게 포스코 공대에서 2023년에 산학협력으로 해서 만든 거죠.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 뭐 폐암 진단 키트도 이렇게 돼서 계속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뭐 이런 데서 계속 판매를 8개 기관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아산병원, 뭐 은평성모, 경희의료원 등. 근데 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렇게 20만 원 안팎, 그러니까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든다는 거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좀 매력적인 거는 뭐냐면요. 요 간암하고 당뇨 치료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좋게 되고 있죠. 특히 요 간암 표면 세포 표면에 글라이판삼이라는 표적으로 하는 앞타머를 개발해 세포 안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대요. 그래서 요걸 내년 임상 시험 승인 효능을 확인하고 그래서 요거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에 여기 일상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매력적이 요거예요. 당뇨병 치료제. 이 당뇨병 치료제는 부작용이 많다는 거죠. 인슐린이라는 거. 인슐린이. 근데 요거를 앞타머는 부작용이 적어요. 현재 그래서 덴마크 제약회사인 노보노디스크와 물질 이전 계약을 한 상태다. 요게 이제 기술 이전이 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기존의 당뇨 치료제는 뭐죠? 인슐린이죠, 인슐린. 근데 인슐린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사실은 부작용도 많고 효능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당뇨에 대한. 그래서 이 인슐린의 이런 부작용과 단점을 보완해서 이 앞타머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 이러한 치료제, 이게 이제 당뇨 치료제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하고 물질 이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암하고 당뇨 치료제의 도전장, 그래서 간암과 특히 당뇨병에 대한 이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우수한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이거에 대한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 신약을 보면은 신약이 항체 치료에다가 또 그 다음에 좀 약간 각광받았던 게 뭐냐면 카트도 있어요. 카트 치료도 있어요. 카트는 뭐죠? 태워갖고 이제 거기서 이중 뭐죠? 이중 카트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카트에 태워서 그 표적 항암제로 이렇게 한마디로 하듯이 이렇게 더 물질을 잘 그거기까지 데리고 가서 그 공격해야 되는 원인이 되는 그러한 뭔가 암이든 뭐 그런 거를 공격한다 해서 이 카트 치료제도 한참 지금도 뭐 물론 이걸로다가 많이 올라간 주식도 있지만 이런 주식들도 있고 또 이중항체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신약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앞타머도 신약인데 저는 앞타머가 뭔가 이 새로운 그러한 뭔가 좀 더 정밀하고 이런 부분들과 또 그러한 뭔가 이 화학물에 대한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생산도 용이하고 또 이런 그 부작용이 별로 없다는 이런 거에 따라서 앞타머 기술을 저는 차세대 뭔가 신약 연구나 이런 거에 좀 선도하는 입장. 거기서 이제 세계 2위 이 앞타머 회사가 바로 이 앞타머 그 사이언스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는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차트 보죠. 앞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 어제 갑자기 급락이 나왔죠. 미래에셋 계좌에서 이제 뭐 무슨 물량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차트는 급등 차트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계속 꿀렁꿀렁거리면서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뭔가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서 뭐 이런 식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한 번 더 큰 골을 팠죠. 그리고 오늘, 물론 거의 보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럴 경우, 내일부터 또 이런 식으로 뭔가 일정 구간을 쌓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구간하고 언젠가 만나겠죠. 그러면 여기서 현대투자처럼 이렇게 지지하고 있으면 언젠가 이렇게 또 다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항상 1단계에 빠진 후에 이게 2단계로 쭉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이제 이 구간들을 다시 가주겠죠. 여기 빠졌던 이 구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다시 메꾸러 들어가겠죠. 그래서 앞타머 사이언스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큰 골을 파줌으로써 급등주의 패턴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앞타머 사이언스도 지금 1년째 이런 박스권에서 가둬 있었죠. 계속 박스권에 가둬 있었는데 이 박스권 상단을 이제 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뚫으면은 많이 갈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뭐 현대퓨처넷처럼 이런 주식들, 특히 바이오 주식들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그냥 고를 외치죠. 계속 고. 그렇습니다. 물론 뭐 BBC 뇌 투과율 같은 경우 4%까지 이상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메리트가 되고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단백질 관련해서 또는 간암 치료제 요 파이프라인도 올 겨울 12월쯤 되면 뭔가 일상이 들어가거나 뭔가 그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앞타머 사이언스는 저는 이제 이런 구간을 예상해요. 그 가장 큰 메리트는 우선 시총이 이제 1,800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1,800억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 기술이 신기술로서 정말 이제 제대로 각광과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조용히 박스웰바이오 같은 뭔가 그러한 뭐 분위기는 납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게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타머 사이언스를 좀 심도 있게 보고 있죠. 저는 단순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죠. 뭐 현대 퓨처넷이 됐든 뭐 링크제니시스가 됐든 뭐 앞타머 사이언스가 됐든 뭐 자꾸 이런 좋은 종목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좀 좋은 종목으로 한일단조 같은 것, 또 이수화, 뭐 이런 종목들이 새로 좀 이렇게 차트들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종목은 안 보지만 이런 좋은 종목 중에서 어쨌든 올 겨울까지 잘 버티고 또 내년 1월 달이 되면 그때쯤 되면 다시 그 바이오노트 상장과 관련된 뭐 그런 주식들 있죠. 뭐 동구바이오제약이나 오르비텍 이런 주식들로 뭐 반반을 사든 뭐든 다시 그렇게 해서 그때 또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희망이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시간에 뭔가 몰려 있는 것보다는 스케줄이 좀 이렇게 뭔가 길게 늘어지는 그런 거를 계속 체크하면서 또 종목이 변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이렇게 좀 저도 잠깐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 KPM 테크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좀 손해를 많이 봤지만 그렇다고 뭐 하여튼 그동안 벌어놓은 거에서 좀 많이 까먹었어요. 그렇지만 다시 복구하면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주식을 계속 떠나지 않는 한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 역시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종목들을 계속 솎아주면서 이렇게 종목들에 따른 이렇게 배치를 하는 그러한 뭐 돈은 어차피 한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래서 세 종목 갖고 있습니다. 세 종목 갖고 있는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무너질 때가 많죠. 멘탈이 나갈 때도 많은데 다행히 좋은 시그널은 어떻게 보면 주식은 더 할 수 있겠죠. 국가적인 전체적인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납입류의 연기라는 거는 미래 세대한테도 그렇고 3월 이후에는 재앙이 되겠죠. 재난 수준이에요. 재앙.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엄청난 불행입니다. 불행. 그래서 책임감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재인 정권은 책임감이 꽝이에요. 꽝.
그런 상황이지만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미뤄줘서 약간은 더 뭔가 이런 버블일 수도 있고 뭐 팬데믹 머니일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조금은 더 즐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사실은. 반대되는 거죠. 마음속에서는 저러면 안 돼. 왜 연기하고 저렇게 덮어두고 저렇게 썩어서 나라가 진짜 부도날 수도 있는 저러한 악재들을 저렇게 놔둘까? 진짜 저 사람들이 성인인가? 이 정도로 한탄을 하죠. 한탄을 합니다, 사실은. 예? 한탄을 해요. 그렇지만 당장 꿀은 달콤하다. 당장 이런 걸 밀어주니까 버블을 더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중적인 모습이죠. 저도 꿀을 더 빨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죠. 이중적인 모습이죠. 사실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씁쓸합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좀 피곤해서 약간 좀 주사는 없었어도 잘 판단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